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여러 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종북 자익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하여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ROTC 애국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체력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과 ROTC 선후배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 열사 5인 및 애국 열사 4인과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 그리고 먼저 가신 ROTC 유공자 선후배님들의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ROTC 동지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3기생 인사드립니다. 충성! 대한민국의 ROTC 제도가 생긴 지도 거의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1만 명의 장교 출신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ROTC 출신 장교들이 전방의 70%를 담당해서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전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 한 명을 뽑았더니 이게 아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OTC 출신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주자고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문재인 퇴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자유대한민국 수호, 박근혜 대통령 복귀, 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ROTC 출신들이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8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 및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ROTC 수행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어려운 중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나라 위하여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나라와 난리의 소리를 듣사오며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며 싸우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전국에 십자가 높이 세워 영광을 돌려 예배하는 복음의 나라이옵니다. 우리는 선교의 피를 흘렸던 찬란한 역사가 있는 나라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부는 종북 좌편향되어서 지소미아도 파괴하고 한미 공조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떠들어대고 있사오며 국제 외교는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안보는, 경제는, 교육은 너무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ROTC 애국 동지들이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치가 허물어진 이 나라에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기도원과 같은,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구국의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 악한 마귀 사탄 융뱀의 세력, 불의의 세력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물리쳐 꺾어 주시옵시고 불태워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에서, 그리고 산상에서, 그리고 재단에서, 골방에서, 도굴에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주셨던 하나님이시여, 오늘 ROTC 애국 동지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동지들이 외쳐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재인 탄핵!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 존경하는 ROTC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모두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나라를 이뤄냈던 문재인 정권은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폭삭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나라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오만한 청와대를 보며 국민들은 더욱더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고도 인사로 국론을 분열시켜놓고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하는 나홀로 대통령. 대통령을 입에만 담아도 버럭 화내는 해바라기 비서실장. ICBM 이동식 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안보실장. 민생 일자리 파탄나도 경제가 잘 된다는 뻔뻔한 정책실장. 성장률 수치도 모르고 국정감사 받는 한심한 경제수석. 남의 답변 끼어들어 국회의원 보안 사태질하는 싸움꾼 정무수석. 참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이 찾아볼 수 없는 개변 정권 후한무치의 청와대입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와 고용, 외교와 안보,
교육, 법치까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 실패와 부작용의 경고음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57조 원까지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 채무 비율 GDP 피해 40% 불문율을 깨뜨려 버리고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수백조 원의 원전 수출 시장을 걷어차버리는 영혼 없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정부 때 3%를 넘나들던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2년여 만에 1%로 내려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민생은 파탄의 한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잘된 한이라고 내세우는 한반도 평화는 어떻습니까? 5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시간 벌기 쇼로 끝나가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상을 치는 날에도 미사일을 쏘아대며 협박하는 비인륜적 집단,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을 두둔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추방하는 비인권적 형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안보 네트워크에도 파열음이 생겨 혈맹인 미국과도 관계는 건국 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되고 일본과 타협 불가능한 적대적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휘젓고 다니는 한 번도 경험 못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바야흐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산당식 비밀검찰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여 조국 인사 실패를 만회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3개 위성야당과 야합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물삼아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내라 모든 정책이 파괴기를 걷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반성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 정부는 계속해서 이대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기막힐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그 저항의 날이 되도록 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다음은 ROTC 애국동지의 합창단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나를 도개지고 한만하게 가리라 대시에는 세상여를 우리에게 전하네 진리 따라 사누사리 전진하리 언제나 아니리로 너하여도 예의가 나가나 진리 따라 살아가게 걸어나가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느 장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영원한 행복 가득하여 희망의 나라로 배를 떠나가 험한 바다위로 건너가는 동에 천천경계도 오늘 사회를 맡은 김상옥 의사의 손녀, 한훈 의사의 외손녀 김영실 인사드립니다. ROTC 14기 최정언입니다. 지지합니다. 충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 전략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우리 ROTC 애국 동지회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반평생을 안보 문제를 연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호소하고 애원하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안보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동맹 좀 망가뜨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애원하지도 않고 촉구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동맹을 걱정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에서 4분이 갔습니다. 대수장 2분, 그리고 한미공공정책위원회 2분,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4분이 갔는데 저희는 3가지를 외쳤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3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등을 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므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합의해서 현 동맹 체제에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가신 전 국방장관 김 국방장관께서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전작권 연합사 체제를 허물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절규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그토록 70년 동안 자랑스러운 기적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은 저 거대한 공산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제발 좀 대한민국 국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발언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귀를 의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경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동맹 파괴를 원하는 반미주의자들 도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 잘한 건 맞지요? 그런데 미국 외교위원회 위원장, 하원 외교위원장 엥겔 의원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들 했습니다.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장치입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정보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이므로 일본보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절실하다. 맞지요? 맞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군사적 결속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질서에 빨려 들어가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서방국가이므로 적어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이유, 한미 동맹과 직결됩니다. 지금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체제를 허문다면 이것은 한미동맹을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외쳤지만 아직 이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군 간부로 군 생활을 마치신 ROTC 동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후에 지소미아를 영영 종료한다면 이제 이 광장은 국민이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앞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조국 말고요, 이 조국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서 무역대국, 기술대국, 경제대국의 위협을 이룬 이 자랑스러운 70년 역사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대상인 동시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그래서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라는 면에서 헌법 3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헌법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 3조 파괴 행위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3조는 아직 가려져 있지만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생명선과 같은 조항입니다.
이 헌법 3조 영토 조항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이승만 대통령 제헌 헌법 건국 때부터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71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 조항입니다. 왜 이 헌법 조항이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휴전선 이북은 불법적인 정권이 강점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국가이고 정부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3조에 기반해서 북한 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짓고 국가보안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헌법 3조에 손을 대고 그 규범력을 약화시키면 곧바로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화되고 국가보안법의 존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토 조항에 따라 3만 3천 명 탈북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히는 즉시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기화 절차 없는 국민 자격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범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3만 3천 명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온 살아있는 규범인 것입니다. 영토 전체가 우리 나라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효적 영역 안으로 북한 주민이 들어오면 바로 국민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적인 정권,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는 가장 지우고 싶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이 헌법 3조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머릿속에 이 헌법 3조가 있었다면 강제 북송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것도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법을 통해 확정돼야 되는 일이지만 가정을 더해서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런 검찰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재판도 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보승줄을 묶어서 너는 살인범이니까 국외로 추방한다는 듯이 보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으로 생각했다면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불법적으로 가혹행위라고 불법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보내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가장 심하게는 살인 행위에 방조를 더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김연철을 비롯한 그 선상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국내법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맞습니다. 혹자는 헌법 4조의 평화통일 조항을 들어서 3조만 볼 수 없지 않냐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수십 년간 헌법재판소와 더불어서 3조와 4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바로 유명한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개념입니다. 북한은 평화통일의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는 면에서 헌법 4조와 남북교류법 같은 것이 적용된다. 이중적 지위가 있다.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모순이 됩니까? 합리적인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거듭해서 판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저들은 사그리 무시하고 저 탈북민을 북송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때는 사법부 결정이라 존중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번 북송 때는 대법 판결을 깔아뭉개고 저들 마음대로 존중하고 싶으면
존중한다고 내세우고 깔아뭉개고 싶으면 깔아뭉개는 본성이 드러나고 있죠. 맞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헌법 파괴, 국민 살인,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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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서부정선에서는 파주 본산을 거쳐 중부정선에서는 공구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특히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은 국군의 7배가 넘는 전투력을 집중하였다.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 도로, 철도, 교량 등 기반시설과 공장, 각종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말았다. 북한 공산군에 의해 그때로부터 66년 후인 2016년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사면한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등장.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럴까요? 군사 외교적으로는 9.19 남북군사 합의문서로 위장평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중지, 한미 MB 중단, 한미일 안보 중단을 약속해주는 굴종 외교를 해왔습니다. 저 먼 북방에 있는 러시아마저 독도와 남해, 서해를 넘나드는 군사도발을 초래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 협정 파기, 지소미아 파기를 추진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마저 약화시키므로 향후 50조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초래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12차례나 이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무방비로 안보 위협과 고립 위기에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 또한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86만 7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한국인 국내 총생산, 즉 GDP는 1.644로 최하,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도 2.6%로 최하, 2018년 기준 중산층 비율 61.6%로 최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점수는 씨앗점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깊은 시름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이 명령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지소미아를 철회하고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라. 폴란드,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 청년의 미래를 짓밟지 말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살려내라. 김정은의 고위부인 공수처를 중단하라. 신독재부활을 꿈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단하라. 문재인 세력의 공산화 저지를 위하여 ROTC 애국동지는 신명을 바쳐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문재인 정권 얘기만 들어도 아주 소름이 돋고 몸살이가 납니다. 이자가 대통령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키고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한 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우리의 국군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손발을 꽁꽁 묶어서 고양이 앞에 쥐진새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핵을 머리에 살고 사는 참 불쌍한 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이것을 자기네들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미친놈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자들이 그거 대단히 의라고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놈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전쟁하자고 하는 거냐 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놈들이 이 친중 종북 좌파 정권입니다. 이놈들 절대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을 가정사에 한번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놈이 살인, 강도, 강간범이고 제 딸을 겁탈하려고 시도한 놈인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같이 앞으로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CCTV 방범용 설치한 거 제거하고 야, 출입문 비밀번호 서로 알려주고 야, 방문도 잠궈두고 근무문도 열어줘가지고 들어가서 수시로 이렇게 잘 지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들어줬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것을 가장을 포기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나라를 북한 김정일에게 그렇게 내줬습니다. 이제가 대통령입니까? 미쳤습니다. 예, 미쳤습니다. 미친놈이 있게 빨리 이런 자는 퇴진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하나 했습니다. 뭐냐? 지소미아를 파괴했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게 휘발유를 뿌리고 뿌리는 데를 가서 죽자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놈들은 말이죠. 어떻게 일본하고 경제전쟁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서는 자기들은 잘못한 걸 덮어보자겠다고 하지만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소미아 파괴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하는데 큰 지장이 있고 한반도의 유사시에 증원시켜야 할 증원 전력이 올 수 있는 것을 못 오게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저놈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된 남북3강하게 한미일 안보 체제를 파괴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소미아를 파괴해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 가자! 친중 공산주의 국가로 가자! 하는 것이 문재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런 자 그냥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맞습니다. 우리 정말 지금 애국시민 여러분 할 일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해야 하고 공수처도 반대해야 되고 한미동맹도 지켜야 되고 이 많은 거 그런데 이거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로 끝내야 됩니다. 한 방으로 문재인을 퇴진시킵시다. 퇴진시킵시다.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트루스포럼 손영광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저와 트루스포럼에게 젊은이라는 이유로 사랑과 관심 주심에 먼저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으로 둔갑하고 마녀 사냥이 횡행한 나라 꼴을 보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겨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만연하였던 인권 따위 찾아볼 수 없었던 최악의 국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 그 어떤 나라에서보다 더 큰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상상하자면 유토피아에 미칠 수
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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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서울대 청주 서론에 계시고 서울대학교文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성용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트루스포럼 손영광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저와 트루스포럼에게 젊은이라는 이유로 사랑과 관심 주심에 먼저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으로 둔갑하고 마녀 사냥이 횡행한 나라 꼴을 보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겨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만연하였던 인권 따위 찾아볼 수 없었던 최악의 국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 그 어떤 나라에서보다 더 큰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상상하자면 유토피아에 미칠 수야 없겠지만 인류 역사를 생각하건대 20세기 후반에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과분한 축복을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겨우 경제적으로 자립한 시골 마을 교회의 목사 가정에 태어나 유년 시절 동네에서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가난한 것이 싫어 교회 마당에 누워 종종 혼자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감사라는 덕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감사는 보수주의의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권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 나의 책임과 사명에 집중한다면 필연적으로 좌파 사상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정치에 대해 따로 교육받은 적이 없음에도 성년이 된 후에 자연스레 우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여러분, 반면에 주로 좌파들이 늘어놓는 불평이라는 것은 늘어놓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회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 이상과 현실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선동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역사, 경제, 정치 등의 분야를 막론하고 수십 년간 퍼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진실을 직변했을 때에도 틀려먹은 사상을 고쳐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 선배는 30대 초반에 부부 합산 연봉 2억의 수입을 가지고도 자신이 서민이라고 합니다. 아직 서울에 집이 없다고요. 대출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끝도 없이 늘어놓는 서울대 출신 선 후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1% 부자면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저기 재벌 0.1%를 같이 욕하자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조국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기는 끝도 없이 정의로운 줄 착각하면서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과 경찰분들도 정신 차리십시오. 좌파 위선자들이 좋은 구호를 외치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들의 배를 불릴 뿐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만큼 회사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출고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현대중공업에 입사할 수만 있으면 연차 14일, 별개의 월차 12개를 받고 연차외 휴일이 특별 여름휴가 2주, 노조 창립일, 회사 창립일, 신정의 하루 붙인 휴일 등등 있습니다. 높은 연봉에 엄청난 복지를 누리며 강성 노조들이 중소기업들의 뒷골을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급진적 사회주의의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길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 더욱 굳건하게 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교도들이 세운 믿음의 나라 미국도 세대가 지나가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라가 위기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드디어 그러한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언젠가 절박히 기도하며 은혜를 갈구하던 때를 잊어왔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오늘 도래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재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청년이 크리스천입니다. 탄핵 사태 초기부터 이상한 김체를 차린 다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일제시대에도 많은 독립투사들이 크리스천이었기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쓴 명저가 바로 한국 교회 핍박이란 책입니다. 오늘날 이 고생과 진리를 향한 애타는 부르짖음은 현세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난히도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좇으면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이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생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 셈 치고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복과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독서 모임을 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참여자 중에 중도 좌파 성향 친구도 몇몇 있습니다. 그들과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해보니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설득하고 전도하길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많은 좌파 친구들과 토론해보았는데 7.18 총선에 대한 역사 왜곡과 근현대사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그걸 되부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 없이 지켜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진실입니다. 행하는 자 없이, 전하는 자 없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유지하라. 지소미아 유지하라. 한미동맹 강화하라. 한미동맹 강화. 감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력과 바로 뒤진 발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섰는데 대중회고에 대하여 그리고 것을 갖다서 지켜왔던 저희 민주주의 체제가 세분단위로 너희와 국적이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하다만 부정하게 살아볼 수 없어서 미친 자에게는 공정자를 당하는 있다면 내 국민 수함의 내 장자의 대의를 써서 바로 지시의 주하를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32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정운병과 ROTC 8기 예비역 대령 장창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첫째,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젊음을 바쳐서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정의와 공정이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참담한 국가사회의 현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대국민 저항의 대장정의 대열에 서서 ROTC의 저항의 날이라는 오늘을 택하여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수처법입니다. 일반법인 공수처법이 어찌하여 최상위인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뭉개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수처법은 사기법입니다. 검찰개혁을 한다 해놓고 왜 3,200명이나 되는 상권 분립으로 독립된 법관들을 잡아다가 족칩니까? 여러분, 이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사법부의 장악입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고 입법사법 행권을 장악하고 독재 좌파 정권을 영속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은 사기법입니다. 검찰개혁한다 하고 헌법을 초월하고 반헌법적인 폐륜적인 법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 장성을 헌법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돼 있는데 어찌하여 공수처가 현역 육해공군 장군들을 잡아다가 쫓깁니까? 말도 안 되는 초헌법적인 악법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입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왜 입법부는 자기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제명도 하고 윤리에 제소하기도 하고 그 국회의원들을 왜 잡아다가 공수처에서 쫓깁니까?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시간도 없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장교 해병 육군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건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성스러운 군인 본분의 자세를 유지해 주십시오. 동해안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넘어온 어선을 납포했다면 즉각 국방부는 보도해야 합니다. 몇 날 며칠 보도에 귀순했다. 이것이 바로 군이 바로 전투력을 건설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는 엄숙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공수처법을 폐지합시다. 공수처법을 폐지합시다. 국군은 힘내라. 국군은 당당하라. 국군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라. 국군은 사실 그대로 보도하라. 무엇이 두려운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멋진 사나이, 우리는 사관 후보생, 우리는 ROTC 영재, 사랑에는 약한 사나이. 어젯밤 꿈속에서 본 누구를? 그녀의 검은 눈동자. 아가씨 날 잊지 마. 인관할 날 그때까지. 보아라 자랑스런 ROTC 영재는 사나이 태어나 두 번 죽느냐. 조국의 대지는 나의 것이다. 나에게 맡기어다오. 무엇을? 조국의 푸른 대지를. 우리는 무적의 영상 ROTC 영재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